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해드린 바대로 특별한 라이브가 추가 편성됐습니다. 제 옆에 천하람 의원 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귀하가 누군지 밝혀야지.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이렇게 사실 수요일에도 나왔다가 오늘도 또 나오게 됐는데, 이쯤 되면 조금 있다가는 코너 속의 코너, 천하람 라이브 이런 거라도 하나 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천하람이 나왔을 때, 과연 구독자 수 또는 조회수가 느는지를 지금 가설을 세워서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으면 바로 자르면 되죠. 능력주의, 성과주의. 괜히 차에다 무겁게 예. 싣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밥까지 먹여가면서 무겁게 싣고 다닐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3만 명 넘어서 이제 3만 2천 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독자 수인데요. 이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빠르게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진 도구는 다 써보겠습니다. 우선 천하람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주영은 효과가 더 좋겠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주영 의원도 테스트를 하고. 근데 지금 어디냐고 묻는 분들 꽤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가 아침에 서해수호 이날 행사를 대전 형충원에서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 카니발 이동 차량 아닙니다. 천하람 의원 오늘 어땠나요, 행사? 오늘 이제 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이재명 대표님, 권영세 대표님, 이재명 대표님, 천하람 이렇게 앉는 정치 체급에 비추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 좌석 배치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한결 여유로워지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오늘 심기 및 호흡하는 모양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 호흡을 거칠게 하던가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하던가요? 일단 호흡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고, 좀 사람이 여유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괜히 쓸데없는 스몰 토크 같은 거 거시더라고요. 천 의원 키가 얼마지? 그래서 제가 85 정도 됩니다. 체격이 좋구만 하면서 이렇게. 저하고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많이 하는데 언제 한번 밥 먹자 한다면 담배 사라지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그 다음 또 다시 만나서 언제 한번 밥 먹자고 또 헤어지고 언제 한번 밥 먹자면 또 헤어지고 술 사십시오 하는데 또 헤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제가 어제 최고위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퇴출되어야 되는 정치인이다. 법원이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싱겁다. 국민에 의해 퇴출시켜야 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해서 혹시 저를 위한 특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갑게 잘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현장에서 천안함 폭침 유족분들 특히 민평기 상사님 어머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드러낸 걸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서 천안함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동안의 만행에 대한 사과 성명을 내고 행사장에 들어오라 이렇게 밝혔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오기도 왔고 민주당도 영웅들 추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도 내는 것 같은데 이게 평상시에 이랬어야 되는데 조기 대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코앞에 두고 갑자기 천안함 우리 폭격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된 입장 정리도 없이 그냥 와버리니까 당연히 우리 민평기 상사님 어머님이셨죠? 네, 그렇죠. 그 현장에서 사실 굉장히 거칠게 이렇게 항의도 하셨고 이재명 대표 따라가려고 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이렇게 친위대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어머님을 밀어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완벽 방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민평기 상사의 친형인 민광기 씨도 어제 페이스북에 관련한 내용을 올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참석한지 묻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생존 장병과 유족들에게 막말과 상처 주고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서해수호날 참석한다. 이래서 피가 거꾸로 솟고 역류해도 참았더니만은 무시무시 이젠 개무시에 개무시 이렇게 말씀을 올리셨어요. 거의 이게 중도 보수 선언한 거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결국 진짜 선거 앞두고 그냥 보수 쪽 표를 좀 받아가겠다. 그런 전략처럼 보이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유족분들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예전에 2023년 6월에 그러니까 한 이제 2년 전쯤이죠. 그때 이재명 대표가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했던 이래경 씨라는 분을 맞아요. 그때 혁신위원장으로 지명했던 일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그거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무슨 천안함 용사들도 그렇고 이걸 모욕하는 의도가 아니면 자폭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일이거든요. 아, 완전 이상한 일이죠. 뭐, 이거 뭐 도를 넘은 행동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천안함 사태에 관련한 음모론을 예전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래경 씨 같은 사람을 정당의 굉장히 높은 자리죠. 혁신위원장. 그때 사실상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공격받으니까 면피하기 맞아요. 위한 목표로 약간 세워놓은 네. 그런 약간 뭐 옛날에 그 누구죠 우리 예. 인요한 그렇죠. 혁신위원장 이런 인요한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느낌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꽤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분의 입에 굉장히 한마디 한마디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그분을 딱 박으면서 저는 굉장히 오해 살만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 이 유족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어요. 문재인 맞아. 정부에서도 2020년일 거예요. 그때 서해수호날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때 희생자 유가족이 다가가가지고 맞아.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말하는 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도저히 터무니없는 그런 묵묵부답을 하는 경우들이 몇몇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그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지 말해달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끝끝내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김정숙 여사였나 막 네. 노려보는 그렇죠, 표정 그렇죠. 나오고 그런 거였고 예전에 2017년 대선 때도 우리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네. 끝까지 얘기를 안 하는 모습 뭐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현장에서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그렇죠. 서해수호의 날 행사나 이런 천안함 그리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으로 참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성 있으신 분이죠. 유족들도 굉장히 유승민 의원을 반긴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자리 배치가 좀 카메라에 잡히는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이와 함께 또 보니까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벌금 300만원, 벌금에 과태료 300만 준 거에다가 500만 원 추가됐나요? 500 추가됐으니까 예. 현재까지 800만원 누적입니다. 뭐 요즘 세수도 부족한데 예, 역시 예. 뭐 애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요새 민주당에서 입만 열면 헌재 재판 빨리 해야 된다. 예. 뭐 무슨 헌재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엄청 하는데 본인은 계속 재판 연기하고 증인 뭐 이렇게 돼도 안 나가고 뭐 가태료 계속 맞고 아무튼 진짜 내로남불도 유분수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대전 내려가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굉장히 찌라시 전쟁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국민의힘 측과 민주당 쪽에서 찌라시를 투입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은 사실 제가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 그 밭글이라고 하는 그 찌라시 퍼뜨리는 주체들도 당색이 좀 갈라져 있는데 요즘 들어서 국민의힘 쪽 찌라시가 약해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 좀 의기소침하는 네.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약해졌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순도 높은 민주당 찌라시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들어온 내용은 약간 좀 위협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였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고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전부 다 탄핵을 해가지고 예. 기각 판결을 헌재가 선고하는 것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또 예.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뭐 5대3이다 이런 썰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용 6명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러면 판단이 아예 나오면은 곤란하다. 그렇죠. 말 그대로 윤석열 2차 계엄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2차 계엄 나가야 된다. 이게 약간 격상시켜가지고 자꾸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약간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분리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첫 번째는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 전략. 네. 그게 이제 국무위원을 전부 다 제명하면 언젠가는 우리 의장님이 그 국회의장이 대행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뭐 그렇게 하는 전략이 하나가 일군의 전략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간단한 전략이 아니다 보니까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차라리 헌법재판관들을 다 탄핵해버려가지고 네. 헌재가 아무런 판단도 못하도록 하는 네. 이런 둘 다 정신 나간 시나리오를 지금 뭐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뭐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나 헌법재판관 탄핵을 걸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 헌법에 아무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약간 비어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멍난 공간이죠. 예. 근데 이거를 딱 마주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정재영 씨랑 이나영 씨가 나온 영화인데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 아는 여자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는 여자가 우리 둘의 나이대가 좀 보이죠 이제. 예. 근데 거기 가보면은 아는 여자의 내용이 뭐냐면은 뭐 야구를 하는 선수인데 뭐 시한부 판정을 그렇지, 받고 그렇지. 그래서 막 공 이상한데 던져버리고 그죠? 그렇죠. 이나영 예. 씨가 이제 그 팬인데 이나영 씨가 가가지고 나를 좋아한다
한다면은 공을 밖에다가 한번 그러니까 그렇지. 투수인데 이 선수가 예. 투수인데 공을 관중석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투수 입장에서 항상 룰에 따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야구 선수 했으니까 그렇죠.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렇지.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자 그랬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는 것만 연습하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근데 공을 잡아가지고 그냥 밖으로 관중석으로 휙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뭐 네. 사랑 때문인지 뭔지 한번 던져보면서 이렇게 룰을 벗어나는 모습 보이는데 지금 그 꼴입니다. 사실 야구에서 관중석으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 독립야구연맹 총재까지 하셨던 분이 그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않은 영역.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뭐 심판을 흠신 두들겨 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 그러면 퇴장이겠죠.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단순히 심판을 그렇죠. 때리냐 문제가 아니라 심판 모두를 때려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그렇죠.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전원 탄핵 이런 거는 야. 공무원 전원 탄핵 이런 거는 단순히 심판 한 명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정부를 붕괴시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운동장에 있는 모든 심판을 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KBO에 등록된 모든 심판을 그렇죠. 병원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야.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저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요즘 이 생각을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밭글 찌라시로는 굉장히 많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마 뭐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한덕수 총리님은 제가 또 이 조난을 제가 또 오랜만에 배웠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님 언제나 또 키가 크시고 이렇게 돋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정은 좀 결연하신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한덕수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인사를 하던가요? 인사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예. 특별한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서로 이렇게 약수만 하고 목례만 하는 정도 아니었나. 예. 예. 요즘 들어서 민주당 찌라시 중에 좀 빡센 거는 한덕수 계엄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거는 너무 빡세네요, 그거. 근데 그건 제가 상상을 하기가 좀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권한대. 이거는 또 헌법에 길이 남을 만한 판례가 되겠죠. 한덕수 계엄론은 좀 다른 그렇죠. 방향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과연 거죠. 권한대행도 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는 것인가. 예. 전쟁이 나면은 군통수권자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예.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엄이라는 걸 할 수 있다 봐야겠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 테스트하려고 나라를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꾸 이런 끄트머리 시나리오가 자꾸 우리가 언급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저희 개혁신당은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서해수호일이나 아니면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을 기리는 이런 행사에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 영령들의 그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 현장에 가보니까 캡틴 김상호와 함께 맞아요. 오랜만에 또 유튜브 하시는 캡틴 김상호 만나 뵙고 그 캡틴 김상호님이 또 제1 연평해전에서 맞아요. PTSD를 겪고 계신 장병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죠. PTSD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캡틴 김상호와 그런 면에서는 뜻을 같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지금 산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산불 진화율이 90%에 달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 진화 과정에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소방관들과 가야죠. 그렇죠. 공무원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는 현장 방문을 자제해 왔습니다는 이제는 산불 이후의 수습을 위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결국은 작년에 이 재난 예비비가 깎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재난 예비비는 충분한데 국민의힘이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정쟁을 한다라고 비판하니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재난 예비비 깎은 건 사실이죠. 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난 예비비가 동의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양쪽 다 조금 어떻게 보면 침소붕대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도 받았는데 지금 요즘 보면 너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걸 그렇다고 사람 죽어가는 상황에서 정쟁을 한다 이렇게 좀 너무 날카롭고 요즘
본인에 대해서 예. 저는 사실 좀 오늘도 걱정했거든요. 그 민평기 상사 어머님이 예. 이렇게 이제 항의도 하시고 할 때 오늘도 혹시나 너무나 날카롭게 뭐 아. 짜증을 내거나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오늘 같은 날에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열심히 방어해서 뭐 그렇게까지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안 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좀 날카롭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그 경호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민평기 상사 어머님을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행동했는데 맞아요. 그분들이 사설 경호인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 경호실에 나와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재명 대표 경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 민평기 상사 어머님이 굉장히 그 때문에 또 따로 화가 나셨다. 맞아요. 예. 근데 뭐 사실 뭐 정치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야겠지만은 민평기 상사 어머님이 위해를 가하시려는 의도는 아니시죠. 전혀 아니었고 사실 어머님이신데. 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만나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또 천안함 묘역이죠. 정보장병 예. 묘역에 갔다 오고 그리고 제2연평해전 그리고 또 연평도 포격전 맞아요. 묘역 갔다 왔는데요. 아,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그 제2연평해전 그리고 그 연평도 포격전 그 서정욱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예.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묘소 바로 뒤에 최수근 상병의 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최수근 상병의 묘가 연평해전과 그 연평도 포격전 그 묘역 바로 뒤입니다, 진짜. 뭐 한 걸음으로 한 10걸음 안쪽으로 예, 한 바로 5m 뒤에 남짓한 있죠. 거리에 예,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진짜 거기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누구도 가림이 안 되는 것인데 어떤 정치인은 거기에 가서 연평해전 묘역까지는 방문한 다음에 바로 뒤에 5m 뒤에 최수근 상병 묘역은 방문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이제 예. 사실 최상병 뭐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최상병 일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라이브라는 게 티가 나네요. 예, 전화가 오네요. 네. 예. 어쨌든 어제 영양가 한 이재민이 분노의 못으로 이재명 대표를 내리치는 장면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양군 문화체육센터를 방문해서 뭐 산불 피해 상황을 살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도 약간 이상했던 게 너무 이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오는 장면 그렇죠.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네. 조금 약간 대선 운동 같은 거 하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한 남성분이 와서 이렇게 보기 싫다 이렇게 하면서 예, 예. 좀 이렇게 겉옷을 조금 휘두르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그렇죠. 잡히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백불을 왜 했을까? 사실 심지어 이제 사진 다 찍었으면은 불 끌어가자는 한 이재민 요소에 대해서 정치적 행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치적 행위는 사실 정치인이 현장에 방문한 게 정치적 행위에 가깝지. 거기서 그렇죠. 이재민이나 아니면은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카메라 대동하고 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반대하면 다 정치적 행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아주 편리하네요. 예, 이재명 비판은 이제 정쟁, 네. 정치적 행위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굉장히 편리한 생각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거는 아주 일부에 편협한 생각이겠지만은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영양 청송 이제 가서 조금 봉변을 당했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네. 왜 거기서 이재명 대표한테 모욕 주냐 봉변 주냐 해서 심지어는 영양이나 청송이나 경북 산불에 대해서 기부한 거를 취소하겠다. 라고 하는 진짜 약간 정말 개딸도 이런 개딸이 없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짓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거는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그 언젠가요? 그 전라도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순천이었나 그게? 구례에서 제일 크게 났죠. 구례였죠. 그때. 예. 구례에서 수해가 크게 났을 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복구한다고 이렇게 맞아요. 열심히 계속 했어요. 땀 맞아요. 흘렸던 일도 있는데 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안동 이제 본인의 고향 그리고 영양 청송 이런 곳을 다니면서 행보를 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당파성 정파성으로 뭐 여기는
조금 맞아. 불쾌한 반응이 있었으니까 뭐 이 후원하고 아니면 맞아. 또 여기 뭐 이직 지역이다 뭐 어쩌고 예, 저쩌고 그런 소리 의원금 내고 하면서. 이런 거를 예.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 진짜 이거 뭐 갈라치기다. 그렇죠. 이런 그게 게 갈라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갈라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하는 게 갈라치기라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송 군수가 결국 청송 주민이었을 텐데 그분이 네. 이재명 대표를 심기경호하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청송 군수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 받고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생각하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좀 무서워요, 그죠? 이건 두 예.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째로 청송 군수도 아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을 겪고 나가지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청송에 대한 이미지로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죠. 청송에 대해서 불리하게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느끼는 들어요.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청송 군수는 그 국민의힘 소속이겠죠 아마? 제가 안 찾아봤지만 청송이니까 무소속 아니면 국민의힘이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민주당의 영향이 뭐 그렇게 크게 들어갈 만한 어떤 지위에 있진 않을 텐데 결국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담아놨다가 청송군에 안 좋게 예. 본인도 본인이겠지만 예. 청송군에 안 좋게 예산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듣고 좀 말을 줄였어도 괜찮은데 놔주세요 괜찮아요. 저것도 자기들 나름은 잘 되게 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걸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이 굉장히 전파적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표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가가지고 거기서도 환영받으면 이미 뭐 되면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 본인의 고향이긴 하지만은 다소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지지세가 약한데 그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된다. 가서 오히려 조금 낮은 자세로 특히 이제 무죄를 받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만하게 보이지 않고 또 정말 본인을 싫어하는 또 비판하는 국민도 조금 포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특히 굉장히 그런 예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경북 북부에서도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사람 안 변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예의 없어 끊어버려 그때 그렇죠. SBS 방송 할때 했던 거죠. 했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0무죄를 가지고 각가지 음모론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성보수 성향의 서정욱 변호사가 자기 유튜브에서 사법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서정욱 변호사가 굉장히 이 적중 확률이 높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뭐 사법적으로는 굉장히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죠. 행시도 같이 보시고 그러니까 사시도 서정욱 변호사가 되시고 엘리트 권력 핵심과도 더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정욱 변호사의 정보력이라는 건 가끔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저도 사실 오랜만에 서정욱 변호사한테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TMI 아닙니까? TMI? 전화해가지고 형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낸중에 잘 얘기해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 정보를 뭘 또 잘 얘기해준다는 거야? 고급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는데요. 사실 그렇군요. 서정욱 변호사랑 저랑 대화가 됩니다. 저도 나름 친합니다.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가 강성 보수 성향인 것은 맞지만은 또 이 사람들과 잘 지내는 스타일이라는 거. 그렇죠. 뭐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닙니다. 앞에서 욕하면 뒤에서 욕하고, 앞에서 칭찬하면 뒤에 칭찬하고, 뒤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심을 맡은 정재호 부장판사 이분이 그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이랑 진짜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고등학교도 동기고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고죠. 사실 그렇죠. 이정현 대표님은 모교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더 우리와 가깝게 어떻게 보면 더 한 단계 가깝기는 김남국 전 의원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의원. 그래서 살레시오 출신인데 그 최기상 의원하고 재밌는 게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기상 의원 서울대 법대가 아니고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살레시오에서 똑같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다가 사법연수원까지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친할 수밖에 없는 커리어 루트인 거는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유승민 의원과 경북고 동기, 서울대 경제학과 동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7년 동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플러스로 연수원까지. 어릴 때부터 저러면 진짜 가깝구나라는 걸 계속 느꼈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진짜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었죠. 출신이었죠.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해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 자, 제 생각에는요, 이 정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정도 되면요, 대학교 때도 뭐 술도 자주 먹었을 테고, 둘이
본인이 나쁜 일 같이 많이 했을 거고 네. 뭐 나쁘다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어릴 때 그렇죠. 작은 추억들 많았을 거고 네. 그랬을 텐데 그러면은 솔직히 최기상 의원님이 마음 먹고 한 물어보셨으면 알려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네, 네. 서정욱 의원과는 좀 네. 서정욱 변호사와는 네. 좀 다른 생각인데 이 대표님과도 네. 최기상 의원이 물어봐서 알았다라고 하기에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보안이 유지됐을 것 같아요. 안색이 안 좋았다. 아, 왜냐면 민주당이 너무 막 사람들이 거의 반쯤 죽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헌재 쪼고 뭐하고 막 압박하고 네. 하는 게 저는 이게 어떤 WWE였다기보다는 UFC였던 것 같다. 저는 네.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이 최기상 의원이 물어봤으면 가르쳐줬을 텐데 안 물어봤을 그렇죠. 것 같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맞네요. 네. 최기상 의원님이 좀 약간 원리원칙주의자신 네, 그렇죠. 면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최기상 의원님이 물어봤으면 알려줄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곤란할까봐 안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최기상 의원과 굉장히 그 정재호 부장판사가 가까운 사이였다. 근데 정재호 부장판사가 원래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뭐 사실 이 정권 하에서는 쉽지 않을 아하, 것이다라는 그럴 수도 우리의 있겠네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또 희망회로 이렇게 돌리고 있던데. 이거는 뭐 과도한 희망회로죠. 예. 이거는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판사 출신 분들이나 법조인들 너무 많으니까 네. 과도한 희망회로를 돌리다 못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하지 말고 자판을 하라는 거예요. 자판. 그러니까 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뭐 자판기처럼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한다는 건데, 근데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을 유지하면서 자판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아니면 뭐 결과를 바꾸지 않으면서 사소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거나. 네. 근데 무죄로 올라온 거를 뒤집으면서 바로 유죄를 때리면서 대법원에서 형량도 우리가 정확게 해가지고 뭐 벌금 500만 원 땅땅땅 이런 걸 안 합니다. 원래 잘. 거의 안 해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예, 이거는 뭐, 물론 대법원이니까, 네. 뭐, 까짓 거 뭐, 우리가 할게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대법원이 이런 무리수를 지금 상황에서 둘 가능성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이 파기 재판이라는 것이 뭐 사실 파기 환송보다는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훨씬 국민의힘은 그냥 결과에 끼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우리 어제 그 수요일 날 우리 라이브 네. 할 때 못해도 7개월은 걸릴 거다 그랬는데 네. 이건 저는 짧게 잡은 건 게 보십시오. 대법원에서 하는데 한 3, 4개월은 최소한 걸릴 거예요. 네. 그러고 파기 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요. 네. 그럼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다시 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또 상고할 수 있어요. 재상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의 50이네. 네, 그러니까 재상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재상고하면은 또 그것도 3, 4개월 잡아먹을 것이고 그래서 한 1년은 최소한 걸린다. 그래서 대표님 표현대로 기차가 떠났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대법원이 이재명 무죄 판결을 신속히 파기 자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김기현 판사 전직 판사 의원님께서 이걸 모르고 했을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 의원인데요.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게 어쨌든 거기도 그 혼자 한 게 아니고 3명의 법관이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위부에서.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저렇게까지 또 뭐 얘기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안 짚어볼 수 없는데 우리 전망이 여러 방송을 타고 있긴 합니다.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해졌고 빨라야 다음 주 후반일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매주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종천 우리 의원님이 또 5대3으로 거의 데드락 상황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음 주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거의 뭐 4월 18일 가까워져야지 뭐 어쨌든 뭔가 서로 설득이 뭐 좀 한 방향으로 돼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과연 뭐 왜 안 했을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과연 가능할까? 저는 가능성 그래서 낮게 봅니다, 지금. 예, 지금, 이번 주에 할 수 있었으면은, 사실 이게 5대3으로 교착되게 되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기각이 나버린다. 난리 나죠, 진짜. 그럼 2차 개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왜냐면 어떤 군인과 경찰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히틀러의 몰락 그런 영화처럼 되겠죠. 맞죠. 예, 가가지고 방에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군대를 보내라 그러면은 군대 없는데요. 막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될 거라 보고. 그런데
5대3으로 만약에 기각이 난다고 하면은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물 건너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겨우겨우 살아났나, 사법적으로는 좀 리스크를 피했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선이 원래 일정에 맞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건 제 의견이니까 예.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느낌을 다시 한번 또 맛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한 8년 전 영상 이런 거 보니까 그때는 머리색이 많이 그래도 거부셨어요?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염색을 하시긴 하시지만은 머리색이 많이 희었습니다. 네, 그게 뭐 당연히 나이가 드시면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지금 일단 그 수많은 재판을 일단 잘 안 가기도 하시지만 뭐 네.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숙지하고 네. 대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신경이 아주 많이 쓰일 겁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번 시범 삼아가지고 저희가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저희 나름의 염가형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시도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방송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또 제가 나왔을 때 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또 제 지분이 일정 부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 천하람을 네. 좋아하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좀 천하람을 자주 부탁드립니다.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네. 뭔가 뭐 금전적인 대가를 또 계약을 쓰든지 뭘 네. 또 좀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돈이 있어야 주죠, 근데. 자, 어쨌든 저는 지금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아까 아는 여자에서 공지보 던지는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이 퇴임하고 나서도 선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몫이 이제 대통령 몫이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한종태 권한대행이 제가 한덕수 권한대행 같으면 이건 그냥 제 순수한 상상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애국자시겠지만 네. 임명하기 전에 물어볼 것 같아요. 너 탄핵 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같으면 안 한다는 사람 위주로 골라가지고 이야. 이제 권한대행 생활을 굉장히 길게 연기하는 한덕수 전략도, 장기 집권 플랜 그렇죠. 장기 집권 최소 2년 3개월 집권하는 플랜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 한 대행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만 네. 상상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총리님한테 또 한번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렇죠. 왠지 한덕수 총리 좀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한덕수 총리님은 젊은 남자 정치인들한테 되게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 좀 풀어도 됩니까? 제가 한덕수 총리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는 4월 11일 우리 작년 4월 11일이 총선 다음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죠. 당시 대표셨던 이준석 대표가 초청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님의 당선은 장담하기 어렵고 비례대표 2번인 천하람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죠. 라는 사실 열어보면 전혀 반대였던 예상을 하고 이제 제가 대참하는 걸로 4월 11일에 제가 행사를 갔는데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천하람 당선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총리님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면서 천 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라고 해주셔서 물론 총리님도 확실하진 않으셨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부정선거 음모론의 어떤 소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총리님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그랬지만 뭔가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스물스물 그날 아침 사실 제가 한 3시간 정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천하람을 계속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종필 총리 이후로 처음으로 2원 받고 떨어지는 1번은 되고 2원 떨어지고 그때 그렇죠. 자민련 다 떨어졌죠.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나가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은 정치 시작하자마자 은퇴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만 식은땀 흘리더라고요. 솔직히 머릿속에 많은 분들의 그 얼굴이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그랬다면은 제 생각에 개명을 하고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정치 커리어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요즘 김정은이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북한 동태를 좀 얘기해 보자면요. 김정은이 최근에 AI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무서운데요? 김정은이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된 자폭 공격형 무인기 등을 성능 시험을 참관하고 무력 현대화 건설에서 무인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 분야가 최우 선정으로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국방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러면은
비대칭 전력의 일종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볼 수 있겠죠. 기존 재래식 무기들과 다르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뭐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비트코인 해킹 이런 거에서 봤을 때도 예. 약간 어떤 이런 그렇네요. 디지털 분야에서 꽤 역량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요, 예. 그 개발자들의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버는 분야에선 창의력이 필요한데요. 네. 뭐 약간 다른 부분, 뭐 수학적으로 빡센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은근히 그 강압식, 쥐어짜면. 그 예. 소련식, 아하. 옛날 소련식 과학개발. 아하. 소련이 돈 되는 건 못 만들어도 대충 비슷하게 과학기술 쫓아가는 건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은 보잉과 이런 에어버스 같은 거 못 만들지만은 그 뭐 쥐어 짜내면은 쥐어짜내면은 네, 뭐 그런 무인 전투기 같은 건- 자폭기 이런 거는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잘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아이언맨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이언맨이 북한이 몇 번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은 상원 청문회에서 예. 아이언맨에 나오는 상원 청문회에서 그 아이언맨과 같은 그 드론 같은 것들, 그 전투 드론 같은 것들 만드는데 북한에서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괴뢰 집단의 손에 들어가면은 아니면 아주 안 좋은 불량 국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상원 의원이 이 토니 스타크의 자산을 국유화해야 된다. 아하. 네, 그 점은 또 이재명 대표님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그렇게 했더니만은 네. 토니 스타크가 그 북한의 기술력과 우리 차이가 있다는 보여주는데 북한의 그 드론 영상을 보면은 뭐 팔이 뒤로 꺾이고 목이 꺾이고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 모를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영화 속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데자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응 역량 충분히 또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님이요. 결국 4대 그룹 총수를 만나고 미국 관세 등에 대응하는 행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통상 이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초에 삼성, SK, 현대차, LG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의 뭐 완전 무차별적으로 모든 나라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난리치고 있으니까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 최근에 현대차가 가서 또 광을 많이 팔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0조 투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 투자권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어쨌든 뭐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오기도 했고 여기서 제가 약간 정치적인 내용으로 잠깐 얘기하자면 이건 그냥 풍문이지만 삼성전자에서 이재명 대표와 그 이재용 총리가 둘이서만 만난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총리가 아니라 알죠. 그죠. 이재용 회장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둘 섞었네요. 뭐 그렇게까지 섹시한 조합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막 이재명 대표만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정부를 차라리 만나고 이런 걸 부각하는 게 좀 덜 부담스러운 행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요즘 기분 째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다시 심장이 쫄깃쫄깃할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을 못 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사선을 드나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넘나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장비 테스트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24시간 24시간이요? 24시간 활동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런 저희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결과를 분석해봐가지고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주시면요 나중에는 천하람 단독 방송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천하람과 천하람 의원실의 과식 멤버들 거기다 전성균 최고위원까지 모아가지고 원래 뭐죠? 좀 과식하시는 분들 모아서 방송하는 거 맛있는 녀석들이죠. 맛있는 녀석들. 그래가지고 맛있는 녀석들 같은 방송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나쁘지 않네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오늘 약간 그래도 노파심에서 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재명 대표나 이런 정치적 고려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또 인용하는 방향으로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찌라시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약간의 뭐 어떤 저희의 의지나 희망과는 다르게 일부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설왕설래 하는데요. 설왕설래 하면서 많은 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소개한다라는 취지이고요. 여기 A급 타겟이니까 이준석 A급 타겟이죠. A급 그 수거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시범 방송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